안녕하십니까. 2월 마지막 주 글로벌 시황 및 선물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뉴욕장은 어제 새벽 엔비디아의 예상보다 강한 그다음에 실적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장이 다 끝난 어닝콜을 분석해서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 하여튼 그 다우지수 S&P 전부 신고가를 다 경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글로벌 시장의 악재가 예전 같으면 단 한 가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도 급락을 했는데, 그 호재는 좀 민감하고, 그다음에 악재와는 좀 둔감한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그렇게 급락보다는 횡보라든가, 그다음에 오늘 야간 같은 경우도 보합 정도, 약보합이나 강보합 정도, 그 정도가 현재로서는 예상이 돼요. 장중에 또 갑자기 어떤 지표라든가 무슨 악재나 호재가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 전쟁은 아시는 대로 지금 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하나만 하더라도 수혜주거나 예를 들어서 폐쇄되거나 그러면은 홍해 같은 데도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군들이 그런 부분 하나만 해도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또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도 그전 같으면 이거 한마디의 급락인데 또 전혀 언젠가는 한다, 올해 안에 한다, 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정학적 리스크 상당히 지금 김정은이가 수위 높은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총선 전에 일시적으로 좀 또 강한 도발이 나올지, 아니면 미 대선을 겨냥해서 7월 정도에 나올지,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변수들이 있고, 어쩌면 두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만약에 퍼펙트 스톰이 나온다, 두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시장이 상당 부분 또 급락할 가능성도 항상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상승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건설사 부도가 2019년 이후로 최대로 지금 올 들어서 지금 종합건설 5군데 폐쇄했고, 그다음에 건설업체 폐업이 지금 12.9%가 증가했어요. 올해만 35건이 지금 폐업을 했고, 그다음에 시공 16인 태경건설도 지금 3조 4,800억에 지금 채무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그 작년에도 제가 PF 부실 대출이 좀 심각하다라고 영상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우발채무죠. 우발채무. 어떤 담보 이런 게 아니라 계획서만 가지고 대출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실화되고 있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도사리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미장은 거침없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거. 지금 39,000을 처음으로 뚫었어요. 39,000을 뚫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0,000포인트가 빠진다 한들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에서야 2024년 올해 1월 2일 날 갱신했던 이 고점을 이제서 살짝 뚫자마자 음봉을 이렇게 달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2%대 급등을 했는데, 우리 시장은 또 올라가면 이렇게 빼고, 올라갈 때 되면 빼고, 이렇게 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아직도 보이고 있다. 그 뉴욕 같은 경우는 이 고점을 벌써 돌파했죠. 벌써 돌파해서 저 위에가 있는데, 우리 이제 살짝 돌파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고점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봉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근데 우리 시장만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힘이 없어요. 선물은 일단은 아직까지도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한 365.40을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 빨간색 라인을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 근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저항선에서 지금 공방이 좀 치열하다. 이 두 라인 친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착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우리는 그 이변이 없는 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빠지나 약간 횡보를 하거나 지금 그럴 분위기고 일단은 한 350 자리는 좀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지난번에 355에서 360까지 갈 수 있고 350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360을 완전히 돌파해갖고 지지가 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지금도 공방 중이다. 일주일째 공방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단 옵션으로 넘어가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1월달 2월달에 대박 초대박 그건 잊어야 된다 당분간. 그리고 아직까지는 등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박도 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100%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풋콜에서 100% 살짝 넘던가 어제도 콜이 그렇게 그 미장이 올라가도 100% 정도에서 그대로 밀렸어요. 그런 흐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다음 주 일주일 동안도 프리미엄을 좀 많이 죽여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360이 조금 안 돼요. 조금 안 되기 때문에 360이 약간 안 되기 때문에 한 5점대에서 한 6점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비싸요. 한 최소한 4점대나 3점대 정도 가면은 4점대 가면은 한 5호가 정도 3점대 가면은 그래도 한 3호가 정도에서 좀 프리미엄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등 가격이 많이 비싸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직까지는 콜옵션 같은 경우는 375가 지금 1.17인데 오늘이 1.8대가 갔었어요. 1.84 정도가 저항이라고 제가 그 우리 멤버십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거기 찍고 2점대를 돌파를 완전히 해서 지지를 못하고 밀렸어요. 밀리고 1.17인데 375 정도까지는 이제 매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당일 매매는 뭐 377.5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급등할 수가 없어요. 글로벌 시장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쪽 위쪽은 좀 상당히 나중에는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갭으로 떨어지면 막 50%씩 빠지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오버나잇보다는 무프로 대응하는 게 좋다.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42나 345 정도 이 정도까지 매매를 일단 하시고 지나친 이 외가격은 조심하는 게 좋다. 마찬가지로 당일 매매는 약간 더 외가격으로 내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너무 낮은 지금 뭐 0.5 이하 정도는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나아요. 그런 데서 물리면은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콜옵션은 375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뭐 일봉상으로 보면 뭐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공방을 하고 있어요. 올라가지를 못해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30분 봉으로 제가 살펴보면은 크게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지난번에 2월 1일 날 초에 올라갔던 거기서 계속 지금 박스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는 여기에도 그랬죠. 이거 박스를 깨는 거는 개파락밖에 없다. 그래서 개파락했는데 다시 올라갔는데 또 크게 못 올라가요. 5포인트씩이 움직여도 100%밖에 못 가요. 프리미엄이 비싸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올라가도 또 이 고점을 완전히 못 넘고 또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15 정도가 완전히 돌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여기서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적극적으로 오버나잇 하거나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지선이 0.9이고 어제도 우리 그러니까 멤버십은 0.92에서 94가 매수다. 정확히 여기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은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기서 한 50% 정도 매도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서도 여기서 한 90% 청산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걸로 양쪽 했지. 그리고 나머지는 뭐 매매 크게 뭐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그런 흐름이에요. 올라가면 그냥 빼버려요. 올라가면 빼버리고 그러다 결정적일 때 이렇게 갭을 띄워가지고 그냥 날라버려요. 못 따라오게. 그럴 때 중방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월화 정도는 뭐 크게 나올 건 없어요.
예외적으로 뭐 갑자기 급등락이 나올 만한 그런 호재나 악재가 나오기 전는 한 그 전제는 항상 있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뭐 엄청나게 급등하거나 그러긴 힘들어요. 항상 이 고점 넘기가 지금 힘들어요. 이 고점 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콜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1.58 정도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단기로는 밑에가 또 있어요. 1.35 정도가 있고, 근데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뭐 돌파가 가능한데, 그다음에 1.58 정도, 그리고 나서 전고점인 한 2.08, 이 정도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지지선은 0.92가 만약에 여기 무너졌다 그러면 이것도 한호가 올려야 돼요. 이거 매매 안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도 지금 가급적이 보면 345 정도, 345, 345, 345가 345가 나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아직까지 약세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풋옵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저점을 깼다는 거. 저점을 계속 깼는데 오늘도 많이 빠졌다가 반등은 또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러나 이게 완전한 반등은 아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개파락했고, 그 다음에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더니 개파락하고, 월요일도 만약에 이게 개파락하면 이게 또 바닥이 다져진 게 아니에요. 지금은 0. 어제랑 똑같아요. 어제 제가 언급한 0.92에서 뭐 94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 이 정도는 매수를 해도 되는 가격대고, 그 다음에 이제 0.9가 깨졌을 때는 마찬가지, 이것도 쳐다보면 안 돼. 일단은 나중에 반등이 다시 밑꼬리 달고 양봉 달리고 이렇게 나오면은 모를까, 그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가 지지선을 작용한다. 저항선은 비슷하죠. 일단은 이 고점인데, 이 고점이니까 한 0.48, 여기도 0.54 정도 되네요. 여기도 비슷해요. 0.54 정도. 그 다음에는 한 1.8 정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박은 이제 400%에서 700%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고, 중박도 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화 정도 흐름을 봐야 돼요. 그리고 크게 터지는 거는 원래 이제 말일주에 터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주, 그 2월달처럼, 2월달에는 제가 만기까지 안 간다. 만기까지 안 가고, 만기 전에 목금이 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근데 그때 진짜로 7,175%가 터졌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기주가 아니라 만기 전주가 아니라 만기주 화수 정도에서 아마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같은 이 가격대라면은. 근데 이제 다음 주 일주일, 말일주에 일주일, 그 다음에 만기 전주, 3월 달에 일주일, 그 정도에서 프리미엄이 얼마나 죽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날짜는 조금 하루 이틀 땡겨질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중박은 나오기 힘들다. 150%도 150%, 200%를 한 번 정도 어느 쪽에서 찍은 다음에 다시 밀리고, 그리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지나가지고 프리미엄이 더 죽은 상태에서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저희는 사실은 멤버십 이번 주에도 거의 리딩을 반대로만 안 가시는 분들은 거의 뭐 퍼펙트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한 80% 정도는 꾸준히 수익을 나고 있어요. 반대로 가시면은 그거는 저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리를 못하게 제가 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금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 어떤 사람 보면 막 2억, 3억, 뭐 5억 벌었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이 1억, 2억을 투입해서 그걸 번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 사람들은 아직 파생을 모른다. 큰일 나요. 그것도 위클리에다 그렇게 박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20억, 30억 벌었다고도 한 방에 가는 사람 많기 때문에 그런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는 뭐 자랑만 하는 거죠. 손실 볼 땐 얘기 안 하고, 그런 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오히려 뭐 500으로 5천을 만들 수 있고, 1000으로 1억도 벌고 2억도 벌고. 파생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작은 돈으로 크게 벌려고 해야지 큰 돈으로 크게 벌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많이 다녀보세요. 여기저기 다녀보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제가 올해 뭐 2분기에는
거의 라이브를 준비하려고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먼저 들어오신 분들은 그 정도로 그 이상으로 뭐 대박 60만 원, 뭐 스터디 24만 원인데 아마 10배, 20배 이상 수익 올리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 보고 오셔도 돼요. 다른 데 다 들려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다른 데 가서 크게 베팅을 하다 크게 손실 보면 안 된다. 양매수에서 한번 크게 수익 나잖아요. 계속 양매수에다가 양풀이 죽을 때 한 방에 가요. 그런 무서움을 모르고 리딩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막 풀베팅이라 정신 나간 거죠. 진짜 있습니다. 지금도 풀베팅 하라고. 정말 큰일 납니다. 풀베팅 만약에 뭐 오늘 같은 날도 콜옵션에서 풀베팅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해다가 하다가 또 올라가다 더 가는구나 해다 그냥 해서 빼버리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반대쪽에 안 갔냐, 왜 여기서 안 팔았냐, 이거 어떻게 팝니까 이거 풀베팅에 있는데 막 빠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정 속의 번영이다. 작은 돈으로 크게 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리미엄이 비쌀 때는 조금 벌다가 뭐 50도 벌고 100도 벌고 뭐 그 이상 버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모아 가더라도 승부처에서는 본인 수익의 10% 20%를 넘지 않는다. 그 원칙만 가지고 월별로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인 사람이 결국에는 파생에서는 승리하는 겁니다. 순간 얼마 먹은 거 막 계속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실 본 사람 자랑하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 누가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고 특히 2월 달에 옵션 새로 하신 분 그런 분이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85% 90%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안 가니까 또 무리 안 하니까. 그리고 옛날에 베팅 세게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뭐 한 달에 200 이상 주고 유료로다가 들으실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뭐 돈 많이 준다고 수익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 저는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무리하지 말라고. 무리했을 때 10번 잘하다 한 방에 가는 게 파생인데 특히 위클리 막 워런트에다가 5천 1억 막 그냥 베팅 그 제정신 아닌 거예요. 진짜 파생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 리딩하는 사람 똑같고 뭐 풀베팅 진짜 경악할 일이 다시 배워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배워야 돼요. 진짜로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실제로 뭐 5억 10억 벌었다가 한 방에 날아가신 분들 뭐 여러 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정 속의 번영으로 가는 게 저희 웅비 SFO에 그 함께 가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해서 정말 외국인들한테 당하지 않고 성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을 몇 종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대로 제가 볼 때 중장기로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거 동국제강 같은 경우 바닥 계속 다지고 있고 지금 뭐 이게 올라가서 밀린다 해도 뭐 11,000원 정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라인 한 14,400원 이상 돌파했을 때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이건 기억하실 거예요. 두 라인 친 거. 이 두 라인 친 거를 항상 돌파했을 때 크게 간다. 많이 간다. 그리고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는 일주나 뭐 2주 정도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22만 5천 원 정도 뭐 지지가 된다. 그리고 다시 그 매수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들어가도 괜찮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거는 파생도 마찬가지고 쉬었다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바닥 잘 만들고 여기서 보면 쌍바닥에 이쪽에서는 뭐 이쪽보다는 완전히 이격이 벌어진 그런 상태에서 치고 올라갔고 눌렸다 하더라도 여기 11만 5천 원을 지지가 되고 그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13만 5천 원 여기가 돌파 나오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장기까지 보면 중장기까지 보면 삼성물산이 또 뭐 세계적인 뭐 건축물 같은 거를 잘 세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데 정전이 되거나 휴전이 되거나 해서 만약에 복구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쟁이 뭐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5년이 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추이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많이 사면 안 돼. 이건 눌릴 때마다 뭐 16만 원이니까 16만 원이니까는 뭐 5주씩 산다든지 꾸준하게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나중에 여력 있으신 분들은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이, 여기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만큼 이렇게 반등폭이 크면은 내려왔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진짜 크게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단은 공방을 하고 있지만 여기를 돌파하고 나면 근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해요. 한 33,000원 정도? 33,000원이나 32,000원대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밑꼬리가 달면은 여기서 단기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몇 종목 살펴봤고 네 종목을 살펴봤고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가끔 그 저기 스터디 오프라인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댓글을 다셔야지 제가 상담을 해드려요. 그리고 내일까지 이번 달에는 스터디가 예정돼 있고 3월 달에는 다른 분들이 특히 이제 멤버십이나 요청을 하면 그때 제가 날짜를 잡을 거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3월은.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연휴 잘 쉬시고 다음 주도 월화 정도는 무리한 베팅이 할 때가 아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